听说敦煌是丝绸之路上的重镇，我一直梦想去看看莫高窟的壁画。我也是，这些壁画保存了上千年，简直就是研究古代中西文化交流的活化石。快看，一下车就能看到鸣沙山，据说沙粒随风滑动时会发出嗡嗡声，太神奇了。还有月牙泉，形状像新月一样，听说在沙漠中千年不枯，真是奇迹。走进莫高窟，这些色彩绚丽的壁画和佛像，让人仿佛穿越回了古代。听导游说，莫高窟是现存世界上规模最大、文物最丰富的佛教艺术遗址。这里现存45000平方米壁画和2400多尊彩塑，真是世界的艺术宝库。难怪能保存这么久，而且1987年就被列入了联合国教科文组织的世界遗产名录。我还看到介绍说，这里有跟韩国相关的石窟呢，比如第61窟的壁画《五台山图》，上面画着新罗的使节。是啊，当时的使节团一共有5个人，有官员、通译和马夫，说明新罗人真的沿着丝绸之路一路走到敦煌。在第355窟的壁画里，还能看到带着朝有关的新罗人形象，真的很有意思。不光是这样，在这里的藏经洞还发现了韩国高僧慧超写的《王武天竺国传》。原来敦煌不仅是中国的宝藏，更是整个东亚文化交流的重要见证啊！刚才遇到一位本地老爷爷，特别热情，还给我们讲了他年轻时在沙漠赶骆驼队的故事。西北人就是豪爽，不过气候太干燥了，连说话都带着沙哑的风沙感。去纪念品店逛逛吧，你看这些飞天图案的丝巾多精美啊！还有用戈壁石手工雕刻的小摆件，每一件都是独一无二的艺术品，真精致。不过逛了这么久，我肚子都饿了，要不要找家当地小馆尝尝特色菜？好啊，我正想尝尝敦煌的面食呢。驴肉黄面面条筋道，驴肉鲜嫩，汤头特别香。红柳枝烤羊肉串，孜然香味浓郁，吃得真过瘾。这趟敦煌之旅太值了，不仅领略了壮美的沙漠奇观，还感受到了丝绸之路的历史沧桑。是啊，这次旅行不仅开阔了眼界，更让人对历史和自然充满敬畏。네, 자,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 깐수의敦煌인데요. 이 뒤에 이제 사막이 보이죠.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해요. 세계에 현존하는 그 뭐죠? 석굴 중에 가장 큰 그런 곳이니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오늘 사진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와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자료가 어디에 있지? 여기네. 네, 요런 뒤에다 이제 사막이죠. 여기가 밍샤산이란 명사산이라는 곳입니다. 예, 모래 알갱이가 바람에 날리면서 윙윙 소리를 낸다는 밍샤산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그 무어가오쿠 그 석굴이랑 있는 그 들어가는 곳인가 봐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안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아까 45,000 평방미터의 벽화에 2,400여 개의 뭐 조각상, 그러니까 불상이랑 이런 게 2,400여 개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자, 여기가 아까 우리 대화문에서 나왔던 61번째 그 석굴인데 여기에 아까 그 한국인의 뭐죠? 잠깐만요. 사슬단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던 거기 이제 사슬단 그림도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요. 61번째 석굴에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당시 사신단은 관리, 통역, 마부까지 총 5명이었는데 그게 신라인들의 실크로드를 따라 여기 둔왕까지 왔다는 증거라고 해요. 여기 어디에 이제 그 신라인들의 그림이 이제 그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한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은 못 찾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 61번째 석굴이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355번째 그 석굴에도 벽화에다가 조관을 쓴 신라인 2명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고운마음님 지금 오셨네요. 우리 오늘敦煌에 대해서 지금 여행 중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敦煌의 61번째 석굴이랑 355번째 거기 벽화, 굴 벽화에 제 신라인 모습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또 뭐라고 했죠? 한국의 고승 해초가 쓴 왕호 천축 국전도 여기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61번째 그 석굴의 일부분의 그림입니다. 일부 모양, 이게 중국 사이트에서 발견했는데 여기에 어디에 신라인인지 저는 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자세하게 설명에는 신라인이 그림이다 이런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었어요. 요것도 61번째 석굴 벽화의 일부분입니다. 아까 크게 보여줬던 그 부분의 일부분. 자, 그리고 이게 밍샤산, 아까 그 모래 그 산의 모습입니다. 들어갈 때 다 이렇게 모래가 신발에 많이 들어가니까 또 빨간 이렇게 장화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신고 들어가나 봐요. 네, 여기 낙타도 있고 낙타가 엄청 많네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요 뒤에 요거 호수가 보이나요? 유야추엔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요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유야추엔 호수라고 하는데 이 사막 한가운데 이 호수가 물이 계속 증발되지도 않고 1000년째 이렇게 물이 계속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한 부분이라고 유야추엔입니다. 이름이 달, 월아천인가요? 네. 자, 만약에 여기 뚱황에 가면은 이것도 굉장히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야주엔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 지역의 페이티안 두안드 스진 거기 가면은 이제 기념품 가게에서 그 지역의 또 문화를 반영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이런 수건을 파는데 페이티안 하늘을 나는 이게 선녀들인가요?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무늬를 그려놓은 수건도 팔고 요거는 거비시手工雕刻라고 여기 이렇게 손으로 고비의 사막돌을 손으로 조각한 소품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판다고 해요. 여기 아까 음식으로서는 당나귀 고기예요. 이것도 위에 당나귀 고기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당나귀 고기를 얹은 이런 황면이라고 합니다. 노란색의 황면인데 그곳 지역에서 먹는 곳이라고 해요. 면발이 쫄깃하고 고기가 연하며 국물이 아주 향기롭다고 합니다. 드셔보신 적 계세요? 당나귀 고기. 말고기, 당나귀 고기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어요. 전 토끼 고기도 먹어본 적 없어요. 네, 어쨌든 맛있다고 합니다. 먹어봤어요. 박성훈이 드셔보셨구나. 어땠어요, 맛이? 뭔가 상상이 안 가네요. 당나귀 고기. 이거는 홍류지烤 羊肉串이라고 홍류 하면은 여기에 홍류 가지 그 나무 가지를 보면은 맛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쩐지 뭔가 누린내가 날 것 같은 먹어본 적 없는데 뭔가 누린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 개고기 맛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개고기를 잘 안 먹어봐서 개고기 맛이에요. 저는 개고기 예전에 중국에서 먹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개고기는 누린내 맛은 안 나요. 누린내 맛은 안 나는데 몰라 그것도 어떤 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도 대구의 어느 보신탕 집에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먹은 보신탕은 되게 냄새가 났어요. 중국에서 예전에 한번 먹어봤을 때보다 중국은 근데 그 보신탕 있잖아요. 되게 그걸 많이 넣어요. 그 양념을 향신료랑 이런 걸 되게 많이 넣어서 그 냄새를 다 없애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대구에도 보신탕 그게 있다길래 예전에 제가 한국에 금방 와서 같이 가서 이제 먹었는데 되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양념을 많이 안 넣어서 조미료 이런 걸 많이 안 넣어서 그래서 맛이 다르구나 했습니다. 자, 요거는 홍류지烤 羊肉串입니다. 요거 뭐냐면은 빨간색이 나무 가지잖아요. 그래서 홍류 이게 빨간색 홍류라는 나무가 있어요. 버드나무인데 빨간 버드나무.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들어요. 홍류 나무가지라는 게 있는가? 저는 이걸 찾아보지 않았네요. 아까 어쨌든 이런 나무 색이 빨간색이라고 해서 홍류 나무 빨간 버드나무 가지에 꽃은 그 양고기 꼬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맛은 그냥 양고기 맛이겠지만
어쨌든 요 나무 가지가 홍柳枝라고 해서 조금 독특한가 봐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요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것도 예전에 금방 발굴했을 때 1900 초반인가? 1940 몇 년도인가? 그때 이걸 발견했나요? 나무 꼬치 재료가 붉은 버드나무인가 보네요. 맞아요. 나무 꼬치 자료가. 네, 요거 중국에서 이제 발견 당시에는 되게 막 낡고 그랬는데 이게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좀 많이 보수 작업을 한 상태가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옛날 사진을 보니까 그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막 깨끗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안에 45,000 평방미터의 수많은 그 벽화와 2,400여 개의 그 석굴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동방 이쪽 문화를 그 역사 다 그림이 있으니까 벽화가 있으니까 한국과의 이제 문화 교류도 그렇고 여러 이제 교류를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역사와 문화를 이제 연구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못 가봤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听说敦煌是丝绸之路上的重镇，我一直梦想去看看莫高窟的壁画。我也是，这些壁画保存了上千年，简直就是研究古代中西文化交流的活化石。快看，一下车就能看到鸣沙山，据说沙粒随风滑动时会发出嗡嗡声，太神奇了。还有月牙泉，形状像新月一样，听说在沙漠中千年不枯，真是奇迹。走进莫高窟，这些色彩绚丽的壁画和佛像，让人仿佛穿越回了古代。听导游说，莫高窟是现存世界上规模最大、文物最丰富的佛教艺术遗址。这里现存45000平方米壁画和2400多尊彩塑，真是世界的艺术宝库。难怪能保存这么久，而且1987年就被列入了联合国教科文组织的世界遗产名录。我还看到介绍说，这里有跟韩国相关的石窟呢，比如第61窟的壁画五台山图，上面画着新罗的使节。是啊，当时的使节团一共有5个人，有官员、通译和马夫，说明新罗人真的沿着丝绸之路一路走到敦煌。在第355窟的壁画里，还能看到带着朝有关的新罗人形象，真的很有意思。不光是这样，在这里的藏经洞还发现了韩国高僧慧超写的《王武天竺国传》。原来敦煌不仅是中国的宝藏，更是整个东亚文化交流的重要见证啊！刚才遇到一位本地老爷爷，特别热情，还给我们讲了他年轻时在沙漠赶骆驼队的故事。西北人就是豪爽，不过气候太干燥了，连说话都带着沙哑的风沙感。去纪念品店逛逛吧，你看这些飞天图案的丝巾多精美啊！还有用戈壁石手工雕刻的小摆件，每一件都是独一无二的艺术品，真精致。不过逛了这么久，我肚子都饿了，要不要找家当地小馆尝尝特色菜？好啊，我正想尝尝敦煌的面食呢。驴肉黄面面条筋道，驴肉鲜嫩，汤头特别香。红柳枝烤羊肉串，孜然香味浓郁，吃得真过瘾。这趟敦煌之旅太值了，不仅领略了壮美的沙漠奇观，还感受到了丝绸之路的历史沧桑。是啊，这次旅行不仅开阔了眼界，更让人对历史和自然充满敬畏。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깐수敦煌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예전에 했던 우리 대화문 들어보기 듣기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듣기 연습. 첫 번째 대화문 우리 하나하나씩 들어볼게요. 你怎么又花钱买零食？零食是学习的燃料啊。 자, 뭐라고 했을까요? 你怎么又花钱买零食？零食是学习的燃料啊。 무슨 대화문인지 들리셨나요? 너 또 간식을 왜 사냐? 간식은 공부의 연료야.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배경화면 너무 밝아서 조금. 아, 零食是学习的 라고 뒤에 또 뭐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제 수업 자료를. 네, 요거예요. 你怎么又花钱买零食? 너 왜 또 돈 팔면서 간식을 사니?
零食是学习的燃料.燃料 이게 연료입니다. 연료. 보통 연료 하면은 뭐 어떤 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연료를 말하는데 이게 농담을 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간식을 좀 먹어줘야 되지. 그래야지 머리가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燃料를 여기에 쓴 겁니다. 零食是学习的燃料啊.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你怎么又花钱买零食？零食是学习的燃料啊！你怎么又花钱买零食？零食是学习的燃料啊！ 네. 자, 두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你是不是又偷懒了？不是，是在节约体力。 자, 무슨 대화문일까요? 你是不是又偷懒了？不是，是在节约体力。你是不是是在하고 뒤에 이제 잘 안 들리셨구나. 자, 엄마가 한 말이 먼저 질문이 뭘까요? 너 또 게으름 피우냐? 체력을 절약 중이야. 오. 박성우님 좋습니다. 꿈희망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박성우님 팅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잘하시네요. 요겁니다. 你是不是又偷懒了? 偷懒 이게 게으름을 피우다입니다. 라는 게으르다라는 형용사잖아요.偷는 훔치다입니다. 훔치다랑 란 붙어서 偷懒 하면 게으름을 피우다 이거예요. 偷懒. 그래서 你是不是又偷懒了? 너 또 게으름 피우는 거니? 不是,是在节约体力.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고 체력을 지금 절약하는 중이야. 체력을 아끼는 중이야. 네, 이렇게 말한 거. 이것도 농담입니다. 제외体力, 체력을 아끼는 중이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你是不是又偷懒了？不是，是在节约体力。你是不是又偷懒了？不是，是在节约体力。 네, 자, 세 번째 나갑니다. 你什么时候学做饭？等我手机学会了先。 이번에는 아빠와 아들의 대화예요. 아빠와 아들이 아빠가 먼저 뭐라고 질문해서 아들이 뭐라고 또 대답했습니다. 한 번 더 들을게요. 你什么时候学做饭？等我手机学会了先。 너 언제 요리하는 거 배울래? 핸드폰이 뭐뭐 한 다음에. 좋아요. 핸드폰이 뭐뭐 한 다음에. 你什么时候学做饭? 아들 말이 어렵다. 아들 말이 어렵다. 아들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너무너무 구어체 표현으로 나왔어요, 지금. 한 번만 더 듣고 이제 해석 들어갈게요. 你什么时候学做饭？等我手机学会了先。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你什么时候学做饭? 너 언제 요리 배울래? 等我手机学会了先. 자, 先 먼저, 先 먼저가 원래는 等我手机先学会了. 원래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대답한 게 무슨 뜻이죠? 等我手机学会了先. 요즘은 내 휴대폰에 먼저 어떤 그 요리 배우는 뭐 어떤 앱이든가 아니면 영상이든가 레시피가 먼저 휴대폰에 먼저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휴대폰에 이제 정보가 많으면은 그때 내가 배우겠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먼저 요리하는 정보를 넣는 게 먼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농담으로 한 거예요. 내 휴대폰이 먼저 요리하는 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런 뜻인데 시엔이 뒤에 왔어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은 먼저를 뒤에 말할 때가 있죠. 네가 먹어 먼저. 네가 가 먼저. 이런 거. 네가 먼저 가. 이거 이렇게 원래는 정확한 문장이 이건데 먼저를 뒤에 이제 내와서 그냥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 어순을 바꿔서 거위에서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정확한 문장은 等我手机先学会了. 네, 이러면 더 정확한데 等我手机学会了先. 이렇게 시엔을 뒤에 넣은 거예요. 시엔이 뒤에 오니까 뭔가 약간 잘 안 들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시엔이. 네, 그냥 그런 뜻입니다. 휴대폰이 먼저 배우고 나서. 휴대폰이 요즘 요리 비법이 다 올라오니 맞아요.
어플도 있고 뭐 SNS 막 검색만 하면 뭐 다 나오잖아요. 너무 쉬워졌어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你什么时候学做饭？等我手机学会了先。 네, 等我手机学会了先.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대화문 볼게요. 나갑니다. 明天有期末考试，你复习了吗？当然，我可是临阵磨枪，不快也光。 자, 요거부터는 좀 난이도를 넣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明天有期末考试，你复习了吗？当然，我可是临阵磨枪，不快也光。 你复习了吗? 复习了吗?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대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렵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明天有期末考试，你复习了吗？当然，我可是临阵磨枪，不快也光。 요거는 사자성어를 넣었어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린전 모치앙 우리 수업에 예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번. 한두 번은 나왔어요. 기말고사인데 이게 明天有期末考试你复习了吗? 내일이 이제 기말고사인데 너 복습했니? 라는 이제 질문을 했죠.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왜 잘려 나갔지? 이렇게 됐구나. 네. 你复习了吗? 내일 기말고사인데 너 복습했어? 구석에 있다는 것 같은데 구석이랑 상관없어 이거. 그래서 아들이 당연하죠. 我可是临阵磨枪不快也光 이게 사자성어예요. 린전 이게 뭐냐면은 전쟁이 임하다. 전쟁이 지금 곧 시작돼요.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총을 꺼내서 총을 막 갈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닦아요. 그러니까 린전 모창 하면은 잠깐만요. 린전 모창 창 이게 총이 아니라 창이에요. 창이 우리 보통 이렇게 창하면 총을 말하지만 옛날에는 그 창을 말합니다. 그 날이 선 그 창 있잖아요. 그래서 린즈 모샹 하면은 전쟁에 지금 나가면은 미리미리 전쟁 그 창을 잘 갈아놓고 날이 서게 잘 해야 되는데 딱 대밑에 가서 창을 이제 갈아요. 그래서 대밑에 가서 갈면 그 잘 갈아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대밑에 가서 가니까 모콰이 그 창이 이렇게 날이 잘 서지 않아서 이렇게 막 잘 쓰이진 않아요. 잘 쓰이진 않아도 그래도 빛은 난다. 부콰이 이게 콰이가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날렵하다는 뜻입니다. 칼날이 날렵하다. 칼날이 날렵하진 않아도 그래도 빛은 난다. 그럴싸하게 빛은 난다. 이런 뜻으로 대밑에 가서 어떤 일을 막 급하게 하면은 안 하기보다는 낫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한 겁니다. 딱 전쟁 임박 직전에 가서 창을 갈고 뭐 창이 날이 서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먼저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래도 뭐 있어는 보인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 딱 대밑에 가서 막 급하게 뭘 해서 안 하기보다는 조금 낫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린저 모샹 모화이의 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연하죠. 전투 직전에 칼 가는 격이라고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렇게 이 사자성어로 이게 표현한 겁니다. 린저 모창 무화이의 광. 보통 이제 린저 모창 요 하나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린저 모창 그냥 대밑에 가서 뭔가 막 급하게 뭘 하다 하는 이게 표현을 할 때 린저 모창 뒤에 요거 같이 나오면은 뭔가 핑계거리를 좀 대고 싶을 때 요 뒤에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기보단 낫잖아요. 이런 표현할 때. 네, 그래서 린저 모창 무화이의 광 기억하세요. 자, 나갑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明天有期末考试，你复习了吗？当然，我可是临阵磨枪，不快也光。明天有期末考试，你复习了吗？当然，
我可是临阵磨枪，不快也光。 네. 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 더 들어볼게요. 린저 모샹. 你昨天打球怎么样？发挥的一塌糊涂，简直是丢人现眼。 무슨 대화일까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你昨天打球怎么样？发挥的一塌糊涂，简直是丢人现眼。 뭘까요? 니 昨天 아빠가 打球怎么样? 라고 했습니다. 打球 하면 어제 무슨 이제 무슨 어떤 경기를 했습니다. 니 昨天打球怎么样? 아들이 뭐 했죠? 어제 골프 친 거 어찌 됐니? 형편없이 발휘했어요. 망신당했어요. 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겁니다. 你昨天打球怎么样? 어제 경기 어땠니? 그러니까 무슨 공을 치다입니다. 이 공을 치다는 게 무슨 여기 뭐 배구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슈일 수도 있고 자세하게 나오죠. 그냥 다슈하면 어쨌든 어제 무슨 공을 치는 어떤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发挥的一塌糊涂, 엉망진창이다. 简直是丢人现眼. 네, 简直是丢人现眼이라고 했습니다. 丢人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끔씩 나와서 이걸 아시겠지만 이제 丢人도 어제 창피하다, 뭔가 망신살하다 이런 뜻이죠. 现眼 이게 现은 드러내다. 眼은 우리가 보통 이제眼睛하는 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眼은 뭐냐면은 어떤 모습, 약간 좀 꼴, 모습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现眼 하면 요 现眼도 좀 망신꼴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丢人이랑 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두 개 같이 두 단어를 붙여서 이게 사자성어로 쓰입니다. 丢人现眼 하면은 아주 우스운 꼴을 당하다, 망신살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丢人现眼, 一塌糊涂또 이것도 엉망진창이다. 네. 자, 发挥的一塌糊涂简直是丢人现眼. 여기서 얘는 눈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나 꼴을 말합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你昨天打球怎么样？发挥的一塌糊涂，简直是丢人现眼。 네, 丢人现眼. 자, 이제 하나 더 들어볼게요. 你怎么吃这么快？我这是风卷残云，一眨眼就没了。你怎么吃这么快？我这是风卷残云，一眨眼就没了。 네, 뭐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먹냐? 왜 이렇게 빨리 먹냐? 그래서 근데 남자 말이 남자 대답에 또 사자성어가 들어갔습니다. 너 밥을 왜 그렇게 빨리 먹냐? 怎么吃这么快? 라고 했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대화문에 사자성어를 좀 넣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사자성어를 많이 하지만은 조금 더 你怎么吃这么快?我这是风卷残云입니다. 잔위는 이게 남아도는 구름이고 펑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확 불어서 쓸어가다. 卷, 잔윈, 하늘에 남아있는 그 구름을 싹 다 쓸어가다. 이런 뜻으로 바람이 이제 먹구름을 쓸어가듯이 음식을 그냥 개눈 감추듯이 확 이제 먹는 걸 이렇게 风卷残云이란 사자성어로 이 사람이 이제 농담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一眨眼就没了. 눈 깜짝할 새에 다 없어져요. 风卷残云, 바람이 남은 구름을 휘말아 가다, 단숨에 없애버리다 라는 표현을 风卷残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람이 확 불어갖고 하늘의 구름이 막 다 없어지는 그건 본 적은 없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뭔가를 단숨에 없애버리다. 이럴 때 이렇게 风卷残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风卷残云. 你怎么吃这么快？我这是风卷残云，一眨眼就没了。
네, 이 자에 좀 해라. 자, 마지막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오늘 대화문을 좀 많이 준비해갖고 적당히 하려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你这次跑步怎么这么慢？我这是稳扎稳打，最后才爆发。 자, 뭐라고 했을까요? 한 번 더. 你这次跑步怎么这么慢？我这是稳扎稳打，最后才爆发。 왜 이리 늦게 걷니? 왜 이렇게 늦게 걷니?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온전하게 밟으면서 걷다 보니 온전하게 밟으면서 걷다? 비슷하게 조금 내용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你这次跑步怎么这么慢？我这是稳扎稳打，最后才爆发。你这次跑步怎么这么慢？我这是稳扎稳打，最后才爆发。 자, 원자원다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예요. 你这次跑步怎么这么慢? 너 이번 왜 달리기 이렇게 느리게 뛰니? 我这是稳扎稳打. 稳扎稳打 이거는 아주 차근차근 기초를 튼튼히 하고 아주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안정적으로. 最后才爆发. 이러다가 마지막에 확 터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이게 좀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막 속도를 내서 이렇게 확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我这是稳扎稳打. 이게 稳扎稳打. 짜는 원래 이제 뿌리를 내리다. 뿌리를 이렇게 짜 하면 뿌리를 내리다. 단단히 박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따는 치다. 공격하다. 행동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뿌리를 적당히 내리면서 이제 이렇게 안정하게 이제 공격해 나가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폭발해서 이제 확 이제 나가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확 터뜨릴 거예요. 我这是稳扎稳打，最后才爆发。对，稳扎稳打，最后才爆发。 자, 한번 들어볼게요. 你这次跑步怎么这么慢？我这是稳扎稳打，最后才爆发。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대화문이었습니다. 벌써 10시 10분 됐구나.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오늘 7개 우리 대화문 했는데 괜찮으시죠? 稳扎稳打 그리고 临阵磨枪不坏眼光 요 2개 기억하세요. 그리고 风卷残云风卷残云稳扎稳打临阵磨枪不坏眼光 네, 이것도 괜찮은 사자성어입니다. 자, 우리 장문 몇 개 볼게요. 이제 시간 한 20분 남았네요. 20분 몇 개 보겠습니다. 나 어제 무대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도 못해서 진짜 웃음거리가 되었어. 자, 웃음거리가 되다를 제가 오늘 나왔던 아까 사자성어 뭐였죠? 그걸 넣으면 돼요. 띄우ren 어제 무대 하면은 그냥 다이상 하면 돼요. 무대라고 해서 또 우다이라고 하지 마세요. 보통 어떤 강단이나 어디 무대에서 뭐 했다 할 때在台上입니다. 我昨天在台上太紧张了，连一句话没说都让人丢人现眼。让人丢人现眼이에요. 让人丢人现眼 하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했다.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게 했다라는 뜻이죠. 내가 부끄러운 것. 그러니까 망신당한 사람은 나잖아요. 我昨天在台上太紧张了 했으니까 긴장해서 막 말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은 나예요. 근데 왜 뒤에 让人丢人现眼 내가 그랬으면 뒤에다가 让人 붙이지 말고 그냥 진짜 너무 창피했어. 뭔가 真丢人现眼 하면 돼요. 그냥 我昨天在台上太紧张了然后连一句话没说都그 또가 왜 뒤에 들어갔어요? 连一句话都没说 이러면 또가 앞에 들어가면 자연스럽지. 박성훈님 문장. 그죠? 지금 박성훈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걸 我昨天在台上 이거 뭐야? 我昨天在台上太紧张了 이 앞부분 괜찮아요. 连一句话都没说
真丢人现眼. 근데 没说 하면 있잖아요. 连一句话都没说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의도적으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긴장돼서 말을 못한 거지 말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连一句话都没说 하면은 걔는 무슨 오늘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럴 때는 没说를 쓰면 돼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무대에 올라가서. 근데 너무 긴장된 나머지 말을 못했어요. 못했을 때는 没说가 아니라 紧张的说不出话 하면 되잖아요. 说不出话. 이러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돼서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不能说 아니지. 不能说는 어떤 조건이 어떤 不能说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不能说는 이거예요. 나 이거 비밀이니까 말하면 안 돼. 이거예요. 야, 你快告诉我吧. 빨리 나한테 알려줘. 걔 도대체 뭐 연락처 뭐야? 뭐 아니면 걔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니 이거 비밀이라서 我不能说. 나 말하면 안 돼. 이럴 때 쓰는 게 不能说입니다. 긴장돼서 말을 막 못하다 할 때는 说不出话입니다. 说不出话. 막 마이크를 되게 낮게 설정하고 했네. 지금까지 소리가 작지 않았어요. 이제야 발견했네. 마이크 설정을 되게 낮게 했네요, 제가. 아, 소리 잘 들렸어요. 다행이네요. 소리 그 마이크 볼륨을 되게 3분의 1로 내려갖고 했네. 다행입니다. 잘 들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뭐였죠? 볼륨 지금 올렸어요. 다시 제일 끝까지. 그래서 너무 긴장돼서 말을 못했다 하면은 너무 太紧张了说不出话 이러면 돼요. 不能说 하면은 비밀이니까 내가 말할 수 없어 이거예요. 말할 수 없어. 혹은 不能说 하면은 내가 비밀이니까 말할 수 없어 이거 不能说话 이거는 뭐냐면 不能说 뒤에 화가 붙이면은 나 지금 이제 수술을 해갖고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 혹은 성대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입 수술을 했다거나 이래서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我现在做了手术不能说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말하다 같은 뜻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르잖아요. 너무 긴장돼서 말이 안 나간다 할 때는 说不出话 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일단은. 그래서 我昨天在台上紧张的说不出话真丢人现眼. 我昨天在台上紧张的说不出话真丢人现眼.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현관 앞에 막 두지 말고 얼른 내려가서 버려. 안 그러면 냄새나. 어쨌든 뭐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不要를 들어가면 되겠죠. 일단은 앞부분의 문장은 쓰레기 현관 앞에 막 두지 말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不要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를 사실 쓰레기라고 하지만 쓰레기를 잖아요. 不要把垃圾 이게 안 보이네. 不要把垃圾 쓰레기를 그냥 현관 앞에 막 두지 마. 그냥 현관 여기는 그냥 门口 하면 돼요. 그 문 앞에다가 门口. 자, 이렇게 단어를 넣어서 어떻게 연결할까요? 不要把垃圾 어떤 행동을 성의 없이 그냥 막 하는 거 어떤 표현을 넣었죠? 제가 한 2달 전인가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어요. 不要把垃圾 마음대로 막 하다 할 때 어떤 부사를 하나 넣었죠? 垃圾不要随便放在门口. 오, 좋습니다. 随便 넣으면 돼요. 不要把垃圾随便放在门口. 不要把垃圾随便放在门口. 快下去扔掉不然出臭的味道. 臭的味道. 臭味儿. 臭的味道. 臭的味道. 그 臭味儿. 그냥 臭味儿 하면 되지 臭的味道라고 하지 않습니다. 臭味儿.
不然 냄새가 나다 할 때 그냥 요를 쓰면 돼요. 不然有臭味儿. 요를 쓰면 돼요. 근데 臭味儿 하면은 약간 이거 어떻게 말하지? 우리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 臭味儿 하면은 구린내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나쁜 냄새, 구린내, 맞네. 나쁜 냄새, 악취, 구린내. 臭味儿. 약간 근데 이게 臭味儿가 그 어떤 데서냐 약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그런 배설 관련 있잖아요. 그쪽에 약간 구린내, 약간 더러운 냄새 이럴 때 보통 이제 많이 써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거 막 오래 두면은 물론 그런 냄새 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쓰레기 냄새가 막 이게 초월처럼 이게 배설물 냄새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안 좋은 냄새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굳이 초월까지는 안 쓰고 그냥 이상한 냄새라는 이월라고 하면 돼요. 이월 하면 그냥 이월가 아니라 이월. 不然会有异味 하면 돼요. 이월 하면은 조금 이상한 냄새. 근데 정말 이게 완전 더러운 그런 막 썩은 냄새라거나 진짜 그 더러운 냄새는 약간 초월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를 조금 뒀다고 막 그 냄새까지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어쨌든 좀 냄새 난다 집안에 이러면은 그냥 이웨이 쓰는 게 좋아요. 보통 초월 하면은 뒤에다가 얼화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웨이 할 때는 이게 뒤에다가 얼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이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둘 다 괜찮습니다. 不要把垃圾随便放门口. 放在门口 해도 되고 放门口 여기 在를 생략해도 사실 돼요. 근데 보통은 在를 넣는 경우도 많죠. 不要把垃圾随便放门口. 赶紧拿下去倒掉. 倒 쏟아버리라. 不然会有异味.异味. 자, 다음 문장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왜 충전기를 맨날 아무데나 둬? 찾을 때 또 호동되잖아. 이것도 우리 아들이 맨날 하는 행동. 충전기를 아무데나 막 뒀다가 이제 필요할 때 또 찾고 막 그러잖아요. 왜 충전기를 맨날 아무데나 둬? 찾을 때 또 호동되잖아. 충전기라고 하면 돼요. 충전기. 너 왜 맨날 그렇게 해야 할 때你怎么 맨날 할 때 부사를 뭘 넣는다고 했죠? 쟤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 할 때 그 맨날 그게 뭐였어요? 맨날 总你怎么总是把充电器随便放找时又让人找时找的时候 하면은 더 자연스러워요. 找时 이렇게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找的时候 혹은 需要的时候해도 되고 허둥대다 사자성어가 있을 듯한데요. 허둥대다 사자성어. 허둥대다는 그냥 着急 하면 돼요. 着急找的时候 혹은 찾을 때 이게 그러니까 找的时候又慌慌张张的慌慌张张 해도 돼요. 为什么总是随便放充电器找的时候又慌慌张张的找的时候又让人着急嘛. 좋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你怎么总把充电器乱扔? 너는 왜 맨날 종을 넣으면 돼요. 보통 把充电器 충전기를 막 던지니 아무데나 막 던지다 하면 乱扔 乱扔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扔이 무조건 어디 쓰레기통에 뭔가 버리다는 뜻이 아니라 옷을 벗어서 뭐 소파에다가 막 던져놓고 그냥 충전기를 아무데나 막 던져놓고 하는 그것도 이제 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는 게 엄마가 아들이 지금 충전기를 아무데나 훅 던지는 걸 봤을 때 한 말입니다. 너 왜 또 충전기를 아무데나 던져? 充电器因为你怎么总把充电器乱扔找不到的时候 그리고 못 찾게 되면은 이게 막 허둥대잖아. 조급해 하잖아. 여기
找不到的时候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찾는 행동을 하는데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그 상황을 잘 표현해낼 수 있어요. 찾을 때 허둥대다라고 하기보다 못 찾으면 또 허둥대잖아. 이런 뜻으로 找不到的时候又着急. 한국어에서는 찾을 때 또 허둥대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어도 못 찾게 되면 또 허둥대잖아. 요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국어를 找的时候又着急라고 하기보다 못 찾게 되면은 또 허둥대잖아. 이렇게 找不到的时候又着急 하는 게 조금 더 그 상황을 더 이렇게 더 현실적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어요. 找的时候又着急라고 보다 找不到的时候又着急.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요. 지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나오지 않는 찾는 행동을 하지만 그 충전기가 계속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을 표현할 때 找不到的时候 찾는 행동은 하고 있지만 그걸 찾아내지 못했을 때 너 허둥대잖아.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找的时候又着急보다는 找不到的时候又着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국식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你怎么总把充电器乱扔找不到的时候又着急你怎么总把充电器乱扔找不到的时候又着急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샤워하고 나면 바닥이 온통 물이야. 얼른 닦아. 안 그러면 미끄러져서 위험해. 샤워하고 나면 바닥이 온통 물이야. 얼른 닦아. 안 그러면 미끄러져서 위험해. 어우, 덥네요. 샤워하고 나면, 그러니까 샤워를 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洗澡도 이게 그겁니다. 목적어 이렇게 洗하고 澡. 그래서 洗完澡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샤워를 다 끝냈다 할 때는 洗 뒤에다가 바로 완 붙여서 洗完澡. 洗澡완 아니에요. 洗完澡. 그리고 바닥이 온통 물이야. 洗完澡 바닥은 地上 온통 물이다. 洗完澡后地板都是水都是水 러를 여기 왜 붙이죠? 地板都是水 그냥 都是水 하면 돼요. 快擦一下不然摔跤就好危险 摔跤는 바닥에 원래 물이 없었는데 물이 생겨서 물이 없었는데 물이 생겨서 地板都是水 地板都是水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地板이 지금 온통 물 상태다. 이게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닥 위에 온통 물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까 물이 없었는데 지금 물이 생겼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전에 물이 없었는데 지금 바닥에 물이 생겼네 할 때는 地板有水了这里有水了 이러면 돼요. 有를 넣어서 这里有水了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떨 때 쓰냐면은 전에는 물이 없었는데 여기 지금 물이 생겼네.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어떤 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다가 요즘 막 비가 와서 这里有水了 여기 물이 생겼네. 이럴 때는 그 원래 없던 물이 지금 생겨버렸다 해서 그 상태를 강조할 때는 这里有水了 이렇게 요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물이 생겨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그걸 강조하는 건데 근데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샤워를 하고 나면은 바닥에 당연히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샤워하니까 바닥에 물이 생겼네? 이렇게 물이 생겼다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샤워를 하고 나면 바닥이 온통 물 상태야. 그 상태 자체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러를 안 붙여요. 그리고 都是가 들어가면은 뒤에 또 러가 안 옵니다. 그냥 地板都是水 바닥이 온통 물이다. 이렇게 상태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러를 안 넣어요. 이해되셨나요? 地板都是水快擦一下不然摔跤 摔跤도 이게 摔跤는 그냥 길을 가다가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摔跤는 자빠지다, 넘어지다, 씨름하다. 근데 우리가 물에서 이제 뭐
욕실이나 이게 물이 있어서 넘어지는 거는 이게 그냥 너 길을 가다가 무슨 이렇게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물이 가득한데 거기서 넘어지는 건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화다오라고 합니다. 화다오. 화 미끄러지다, 넘어지다는 다오를 붙여서 화다오라는 한자를 써요. 그래서 이겁니다. 화다오. 洗完澡地上都是水赶紧擦一下快擦一下이건 상관없어요. 不然容易滑倒. 안 그러면은 쉽게 미끄러져 넘어진다. 很危险. 네. 요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지메이님은 화다오 적으셨네요. 洗完澡地上全是水快擦擦不然会滑倒的. 좋습니다. 이 문장은 괜찮아요. 그래서 슈아이샤오는 막 아이들이 막 밖에서 막 놀다가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괜히 막 너무 격하게 놀다가 넘어지다거나 이럴 때 슈아이샤오를 쓰고 어떤 우리가 얼음이나 아니면 물이 많아서 조금 미끄러져서 넘어지다 할 때는 화다오를 쓰는 게 좋아요. 洗完澡地上都是水赶紧擦一下不然容易滑倒很危险. 洗完澡地上都是水赶紧擦一下不然容易滑倒很危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문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힐링 중국어는 이런 문장 가져왔습니다. 一个人如果连自己的情绪都控制不了即便给你整个世界你也早晚会毁掉一切当你成不了心态的主人必会沦为情绪的奴隶情绪宛如一把双刃剑学会掌控情绪保持冷静与理智守护好自己所拥有的一切当负面情绪不断困扰你要学会及时按下暂停键. 자, 이런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정을 다스려라. 좋습니다. 双刃剑 하면 양날의 검이에요. 一个人如果连自己的 자기 감정 컨트롤도 못하면 넌 조만간 다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一个人如果连自己的情绪都控制不了 한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감정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면은 即便给你整个世界 당신한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你也早晚会毁掉一切 당신은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날리게 될 것이다. 当你成了心态的主人当你成不了心态的主人 당신의 어떤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이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이 그러니까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必会沦为情绪的奴隶 당신은 반드시 그 정서 기분의 노예가 될 것이다. 情绪宛如一把双刃剑 하면은 어떤 이런 감정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学会掌控情绪保持冷静与理智 당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 냉정함과 아주 理智 하면은 이게 理智를 이거 어떻게 보니까 냉정함과 이성을 잘 유지하면은 守护好自己所拥有的一切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 当负面情绪不断困扰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을 계속 괴롭힐 때 你要学会及时按下暂停键 당신은 빨리 그 暂停键 하면은 멈추는 버튼 빨리 그 멈추는 버튼을 누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이 이렇게 올 때는 그걸 탁 끊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감정 컨트롤. 정지 버튼. 맞아요. 정지 버튼. 暂停键. 멈추는 법. 마인드 컨트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볼게요. 一个人如果连自己的情绪都控制不了即便给你整个世界你也早晚会毁掉一切当你成不了心态的主人必会沦为情绪的奴隶情绪宛如一把双刃剑学会掌控情绪保持冷静与理智守护好自己所拥有的一切当负面情绪不断困扰你要学会及时按下暂停键
라는 문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신가요? 우리 250회를 공부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250회네요.